우리 몸에서 소변을 만들고 배출하는 기관에 생기는 비뇨기암.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들어온 수분을 혈액과 함께 걸러주는 신장.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 방광 밑에 위치한 전립선. 이 세 기관에 발생하는 암이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뇨기암입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 어려워지는 급박뇨.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세뇨.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느껴지는 배뇨통.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와 더불어 지나치게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뇨기계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뇨기암은 발견의 시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암입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할 경우에는 완치가 가능하지만 그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전립선은 20g가량의 호두알 정도의 크기로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인데요. 방광의 아래, 직장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소변이 배출되는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전립선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열하고 성장해서 악성 종양이 되는 질환이 전립선암이며 종양의 크기와 침윤된 범위에 따라 1기에서 4기로 병기를 나눕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이루어지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로 전립선암 여부를 비교적 손쉽게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PSA 검사 방법이 등장하기 전에는 환자분 대부분이 말기에 발견해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기검진이 활발해져 전립선암의 조기 발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50대 이상의 남자는 정기적으로 PSA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전립선암은 통계적으로 50세 이후부터 발병하기 시작하여 60세 이상부터 발병 위험도가 뚜렷이 증가하는데요. 또한 전립선암 가족력, 비만, 서구화된 식생활 등이 전립선암 발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부분이 MRI에서 전립선암으로 의심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였고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이 확인되어서 진단이 되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2기로 추정이 되고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면 거의 완치에 가까운 치료 성공률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립선은 우리 몸 골반 내 가장 깊은 곳에 그리고 가장 좁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장기나 관략근, 음경으로 가는 신경혈관 다발 등이 있어서 수술이 매우 까다롭고 술 후 요실금과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로봇 수술은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부위를 3차원 카메라로 좁은 공간의 작은 해부학적 구조물을 확대시켜 보여주고 손가락 굵기보다 가는 로봇팔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서 사람의 눈과 손으로 수술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의 이러한 장점은 전립선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요실금 회복과 성기능 보존을 위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광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며 골반에 위치한 장기로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방광이 생기는 암은 암의 침범 정도에 따라 암세포가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는 비침윤성 방광암과 점막 하층을 침범한 침윤성 방광암, 그리고 진행성 방광암으로 나눕니다. 방광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혈뇨인데요. 발병 초기에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미세 혈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뇨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소변 검사가 조기 진단에 효과적입니다. 환자분이 이제 혈뇨로 오셨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방광 내시경을 보았습니다. 이제 환자분도 보실 수 있듯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시듯이 방광 안에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자라는 혹을 발견하였고요. 이거는 일단 방광암으로 의심되고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고 그다음에 병기를 설정하여 정확한 치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암은 종양의 뿌리 깊이, 즉 암이 어디까지 침범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치료의 선택 기준이 됩니다. 방광암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요도를 통한 내시경적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내시경 수술은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데요. 암의 침범이 얕아서 점막층에 국한될 경우에는 수술 이후 재발 여부를 계속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암이 깊게 침범하여 근육층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 이후 방광 적출술을 하게 됩니다. 방광암의 특징은 재발과 진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 이후에도 재발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여 반복적으로 수술을 하는 환자분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재발이 반복되면서 암이 깊게 침범하여 방광 적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광을 적출한 경우에는 임상 상황에 따라 소변 보는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소장을 이용한 인공방광을 만들기도 하지만 환자분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발견되어 방광을 보존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콩팥이라고 불리는 신장은 우리 몸에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소변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기관입니다. 신장암의 병기는 암의 크기와 침윤 정도,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에 따라 1기에서 4기로 구분하며 암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장암의 전형적인 증상은 옆구리 통증, 복부에 혹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장암 진행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다른 내과적 질환에 대한 검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지 않으면 종양이 많이 커진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0세 이상이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신장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촬영한 CT에서 보이는 신종양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예, 아주 명확하게 신종양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수술적 절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초기에 발견이 되셔서 신장을 전체를 띄는 게 아니라 신장을 살리고 이 암의 조직만을 띄어도 될 정도의 크기셔서요. 비교적 예후도 좋고 신장의 기능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신장암을 수술할 때 콩팥 전체를 다 제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장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부분 신절제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의 신장을 모두 잘라내는 전절제술에서 암 부분만 잘라내는 부분절제술로 암 치료와 동시에 신장 기능 소실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신절제술은 신장으로 가는 동맥 혈관을 일시적으로 묶어 피가 통하지 않게 한 다음 종양을 절제하고 절제 부위를 봉합한 뒤 동맥 혈관을 다시 풀어주는 수술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통하지 않는 허혈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깨끗하고 소변이 새지 않게 수술해야 되는 고난이도 수술로 수술자의 경험과 술기가 매우 중요한 수술입니다. 로봇 신장 부분 절제술의 경우에는 허혈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정교하게 절제와 봉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뛰어난 암 치료 성적과 신장 기능 보존에 유리한 수술 방법입니다. 중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뇨기암의 정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선제 노이술로 치료에 힘쓰고 있는 비뇨기암 수술명의 하유신 교수. 전립선암 치료법 선택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그의 논문은 국제적으로 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선도하는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 저널에 게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비뇨의학회 국외 논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유신 교수는 방광암의 순환 종양세포 연구를 시작하여 질병진행 예측 모델 개발, 인공방광 개발과 관련된 국가 연구를 수행하며 환자들의 방광암 극복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의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 정확한 치료 방법 선택과 정교한 수술,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암 수술 후 몇 년 후에도 재발 없이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는 환자분을 뵐 때 의사로서 최고의 보람과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의사로서의 존재감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정교한 수술로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높이는 비뇨기암 명의 하유신 교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환자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완치라는 선물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진료를 이어가며 환자와 동행하고 있습니다.